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고3이 되는 학생이거나 또 재수를 시작한 학생들이 수학의 미적, 확통, 기하를 뭐를 선택하면 좋을지, 또는 이미 확통을 했는데 미적으로 바꾸는 게 나을지,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입시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우리 학생들이 처한 학습적인 상황이나 목표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말아주세요. 일단 2014년에 평가원에 응시한 학생들은요, 6월 모의평가는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이 거의 50% 정도에 육박하고 기하는 선택한 학생이 많지 않고요. 9월로 가면 조금 더 미적분 쪽으로 옮겨가고 기하는 살짝 소폭 줄었다가 수능 때는 미적분이 50%를 넘고 기하는 이과 반수하는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기하가 살짝 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미적분이 1등, 확률과 통계가 최근에 1등을 뺏겨서 아주 근소한 2위고요. 기하는 거의 선택하지 않는 이런 느낌으로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26학년도인 올해 수험생들이 보는 그런 내년의 입시에 대해서 자연계열의 미적분 또는 기하를 반영하는 대학을 살펴보면 서울대는 자연계열의 대부분의 모집 단위는 미적 또는 기하를 필수 응시해야 됩니다. 수시든 정시든 필수 응시해야 되고요. 연세대는 수시에서 학생부 전형의 최저를 충족할 때 수학을 반영할 때는 미적 또는 기하를 필수 응시해야 되고, 동국대 모집 단위 중에 유형 1, 유형 3에 해당되는 그런 그룹은 미적 기하의 가산점을 3% 주고요. 홍대는 자연계열의 미적 또는 기하에 3% 가산점을 주고, 또 이따 말씀드릴 건데 수리논술에서는 자연계열은 미적 또는 기하를 응시해야 되는 일부 상위권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과목별 특징을 보면 확률과 통계는 고1의 순열조합 다음 단원으로서요, 수학 원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별개의 과목이고, 미적분이나 기하에 비해서 수식 계산은 적지만 대신 한글로 확률과 통계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그걸 이해해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어의 이해력이 더 강조되는 그런 과목이고요. 확률과 통계의 경우의 수, 확률, 마지막에 통계 단원은 이미 그 자체로 개념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단원인데, 대신 기계적인 공식에 대입을 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정도로 출제를 하고요. 확률과 통계는 대표 키워드가 꼼꼼함입니다. 어떤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빠뜨리지 않고 개수를 셀 줄 아는 학생이 유리하고, 미적분은 수학2의 연장선에 있는 과목이에요. 거의 수학2와 단원의 구조와 순서가 똑같고 대신 함수만 초월함수로 다루기 때문에 수학2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미적분 과목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미적분, 확통, 기하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수식이 많이 등장하고 지수, 로그, 삼각함수, 다항함수까지 결합된 그래프를 복합적으로 그리는 능력이 필요하고 외워야 될 공식도 꽤 많습니다. 그냥 미적, 확통, 기하 중에 수학을 가장 잘하는 학생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자연계열 학생이라면 수리논술을 준비해서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이라면 미적분 선택은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세 번째 기하는 자연계열을 꼭 고집해야 되는 학생들 일부가 기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좌표 평면이나 평면도형, 입체도형에 대한 공간적인 감각이 조금 더 탁월한 학생이 유리하고, 주로 기하에서는 좌표나 길이나 각 등을 구하는 이런 계산을 주로 합니다. 다만 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다 보니까 상위 등급을 맞기가 쉽지 않은 과목이고, 여러분이 어딘가에 가서 공부를 배우기에도 강의가 대부분 없어서 불리할 거고요. 자연계열로 진학하려는 학생은 어차피 대학교에 입학해서 미적분을 다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이공계열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시에서 학생부 전형을 쓸 수 없고 수리논술을 준비해야 되는 이과 지망생이라면 기하를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하로 수능 공부를 하면서 논술은 미적분을 준비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수리논술의 미적분은 일반 수능 미적분보다 더 어렵습니다. 수능 미적분을 피해서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논술의 미적분을 잘할 가능성은 거의 높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공부 시간은 절대적인 건 아닌데 제가 보는 느낌은 확통을 100으로 보고 시험 난도도 100이라고 한다면
미적분의 공부 시간은 150, 기하는 130 정도, 시험 난도는 미적분이 140, 기하가 130 정도, 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번 2025학년도 원점수의 수능 등급 컷을 보면 1등급이 확률과 통계가 더 점수가 높습니다. 미적분이 88점, 기하가 90점인데 그렇다면 확률과 통계가 더 쉽기 때문에 1등급을 맞으려면 거의 2문제 이내로 틀려야 된다라는 뜻이고, 1, 2, 3, 4등급 모두 다 이렇게 미적분이 같은 등급 대비 점수가 조금 낮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통을 선택해서 고득점을 맞겠다라는 학생들은 정말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나 모든 정시의 모집 단위들은 표준 점수로 수학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의 최고점을 보면 미적분이 가장 높고요. 기하가 138, 확률과 통계가 135로 의미 있는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00점이 아니고 한 7, 80점대 학생이라면 굳이 미적분을 선택해서 생고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표준 점수의 최고점은 최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 즉 의학계열이나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정도의 상위권 대학을 갈 때는 표준 점수가 높아야 되니까 미적, 기하, 확통 순으로 유리한 거고, 나머지 그 이하의 대학이나 인문계열을 갈 때는 자신이 잘하고 만만한 과목을 선택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고3 학생이라면 문과로 진학할래요? 이러면 특별하지 않으면 확률과 통계를 하는 게 좋습니다. 확통을 아주 잘해도 웬만한 문과의 최고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적분이 유리하긴 하다고 했지만 그건 점수가 엄청 높았을 때의 이야기고요. 5등급이에요. 수학에 대한 이해력이 낮다면 그러면 무조건 확통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수학 1, 2도 어려운데 미적분이나 기하까지 선택해서 생고생하고 점수도 안 나올 거라면 차라리 확통을 선택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를 확보하는 게 더 좋겠고, 다른 과목은 약한데 수학만 잘하는 학생들 요즘 많죠. 수학이 모의고사로 한 2등급, 또 학교 내신 시험으로 2등급 정도 나온 학생이라면 그러면 미적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미적분부터 배우고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수능으로 기하를 했고 미적분을 거의 안 한 학생들은 대학교 1학년 때 가서 엄청 고생을 하거나 결국 수학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는 그런 일도 꽤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어요. 일단 대학을 가는 게 목표지 않냐? 가고 난 다음에 또 미적분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하를 했거나 확통을 한 학생이 자연계열의 학과로 진학을 했다가 미적분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포기하는 애들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고3 학생들 중에서 논술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요, 미적분을 선택할 만한 실력이 되면 굳이 기하로 회피하지 마시고 미적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기하를 선택했을 때는 진짜 점수가 잘 나와서 정시로 돌파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수시까지 노리는 자연계열의 수리논술까지 노리는 학생이라면 전 기하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재수 또는 N수생이 과목을 바꾸려고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3등급 이내의 과목을 맞았다면 그 과목을 계속하는 게 좋습니다. 확통 3등급이든 기하 3등급이든 3등급 이내에 맞았다면 그 과목을 더 잘해서 1, 2등급으로 올리는 게 더 훨씬 가능성이 크다. 그게 기본적인 저의 입장이고요. 상황별로 보시면 확통러인데요. 고3 때 확통을 선택했다가 미적분으로 바꾸겠다는 학생이 있는데 확통 선택했는데 4등급이에요. 이런 학생이라면 수학에 대한 감각이 아주 높다고 보이진 않으니까 확통을 계속하는 게 낫습니다. 미적분 가면요, 헤매다가 다시 확통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혹은 확통이 저랑 너무 안 맞아요. 근데 저는 수학 2는 잘합니다. 이런 학생이라면 또 바꿔도 됩니다. 그런데 바꿀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미적분을 새로 시작하는 게 과연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수학 1, 2를 특히 잘하는 학생이라면 미적분을 처음 배운 학생이 2시간짜리 강의로 20강 정도 배우면 미적분의 개념을 한 번 정도 보는 겁니다. 이 정도라면 한 2달 정도 다른 과목 공부와 함께 미적분의 기본 개념을 공부하면 되니까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확률 같은 기회가 2등급인 학생이 미적분이 최고점이 높으니까, 표준 점수 최고점이 높으니까 미적분으로 바꾸겠답니다. 이런 학생이라면 자연계열의 수리논술 같은 걸 더불어 노리는 학생이라면 바꿔도 되지만, 인문계열로 진학을 생각한다면 확통 최고점을 맞는 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하는 게 확률이 높은 일이고요. 생소한 과목에 도전해서 최고점을 맞는 것은 확률이 매우 낮은 일이에요. 미적분에서 기하로 바꾸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학생이라면 이과의 미적분 또는 기하를 응시해야 되는 그런 어떤 대학을 선택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대학들은 자연계열에서 수능 확통을 해도 모두 다 진학할 수 있으니까 미적분에서 기하로 바꾸는 건 저라면 추천하지 않고요. 차라리 미적분이 안 돼서 수능 수학 점수가 안 좋다면 확률과 통계로 바꾸는 게 더 낫겠습니다. 기하에서 미적분으로 바꾸는 학생은 수학이 4등급, 5등급 학생이라면 차라리 확통으로 바꾸는 게 좋겠고요. 수학 원투는 잘하는데 기하만 못하는 학생이라면 미적분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수학이 약한 학생이라면 미적분에서 확통으로 바꾸는 거 괜찮아요. 수리논술 준비하려면 당연히 미적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대신 약수령 대학들은 수학 원투까지만 시험 범위니까 미적분 확통 기하 상관없어요. 이렇게 약수령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최저 충족하기에는 확률과 통계가 제일 좋을 듯 하고요. 일반적인 자연계열, 미적분 중심의 수리논술을 보는 대학에 지원을 고려하고 있거나 고3 때 확통이나 기하를 해서 이런 일반 자연계열 논술에 지원을 못했던 학생이 미적분으로 바꾸는 것은 수학을 어느 정도 한다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대학별 수리논술 출제 범위를 정리해 놨으니까 클릭해서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있는 대학이 어디를 주로 출제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3등급 이내면 잘하는 과목을 계속 잘해서 더 잘하는 게 좋다. 자연계열의 수리논술을 꼭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적분으로 바꿔도 좋다. 단 수학을 어느 정도 할 때 바꿔도 좋다. 확통에서 기하로, 미적에서 기하로 바꾸는 거는 대부분 저는 반대다. 미적분을 하고 있는데 수학이 4, 5등급 나와서 영 자신이 없다. 확통으로 바꿔도 괜찮다. 이 정도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의 고민보다는 선택한 후에 여러분의 결정이 잘한 결정이 되도록 끝까지 밀고 나가서 성공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실천력이 입시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